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장 빠르게 점검하기에 앞서서 일단 오늘 가장 특징적인 그 로봇 섹터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까지도 하나하나 빠르게 체크를 하고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바로 이쪽이죠. 로봇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로보틱스가 18%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CS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산 게 맞고요. 그리고 이때 CS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11월 중순까지 올라왔지만 11월 중순 이후부터 기술주 성장주 급락이 지속이 되면서 진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왔죠. 근데 CS가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있으니까 이때 전후에서 파는 거 고민을 하겠다. 왜냐면 그때 이후에 모멘텀 소멸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 쪽이 많이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1월 초까지 좀 빠졌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드백 드렸던 대로 CS 관련되어서 또 올라오는 모멘텀 나오게 되면 반등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체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성, LG, KT 로봇 사업 본계도 올랐고 로봇 판매가 6배 증가 얘기하고 있죠. 이런 서빙용 로봇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쪽을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단에서 부품을 만들고 상장사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이죠. 다만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최근 한종희 부회장도 연내 케어로봇도 출시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강세 요인으로서 우리가 점검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테마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CS 관련돼서 전후 좀 체크를 하고 있었고 또 모멘텀 소멸 이후에 좀 한 박자 늦게 관련해가지고 지금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관점에서 로봇 관련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로보틱스. 오늘 이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저도. 아, 정말 수업석이고 기술주 하락 나왔을 때 유독 많이 빠졌었던 로봇주가 그래도 일주일여 만에 한 2달 동안 빠졌던 거 금방 만회하더라. 그리고 현 시점 18%나 매도 관점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당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익 크게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CS 관련돼서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 자체가 드디어 나왔다는 거죠.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 자, 이 부분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지금 다시 한번 기술주와 소비주 지금 현재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죠. 어제는 양매수가 나타나면서 모처럼 기술주, 2차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소비주, 중국 소비 관련, 차이나 리오프닝 같이 올라왔다면 오늘은 코스피, 양매수, 코스닥, 양매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기술주, 2차전지, 반도체는 어제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2차전지 반도체 올라오는 반면 중국 소비 관련된 차이나 리오프닝은 오히려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이쪽은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인들의 수급에 기인한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인데 최근엔 지금 한 7거래 일령 속에서 정초부터 지금 쭉 사고 있죠. 작년 10월 달에도 한 달 동안에 단 이틀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샀죠. 그걸 감안을 하면 지금과 같은 외인들의 수급 유인은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기전은 어제도 20원 넘게 빠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당시에 10월 달에도 1249원, 1449원, 1450원대 갔다가 당시에 1300원대 중반을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10월 달에 샀던 거 11월, 12월 달에 엄청나게 기술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팔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인플레이션 피크와 그리고 이런 그 자이언트 스텝 피크는 나왔지만 금리 인상 속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올해 2월까지도 지켜봐야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기술주 성장주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었죠. 이번에도 외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올라오지만 또 이런 부분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외인의 수급은 이어지고 있는데 7거래일 연속. 그 이유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거의 1200원대 중반에서 지금 1200원대 초반을 향해서 지금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 어제도 20원 넘게 빠졌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에요. 그리고 외인의 수급 기인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 전자, 닉스, 엔솔, 화학, 삼성 SDI, 그쵸?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최근 현대차, 기아 이르기까지 낙폭 과대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지난주 은행을 중심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화학, 건설, 철강 돌아가면서 외인들은 패시브 자금 유입이죠. 패시브 자금 유입. 이런 부분이 좀 더 분위기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여기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바로 따라갈 것이냐. 최근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먹기가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술주가 올라올 때 우리가 한 축에서는 기술주를 가지고 있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팔았고 그죠? 아비코전자증 또 사파이어 레피즈 관련된 종목도 올라오고 뭐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이런 기술주 한쪽에서 가지고 있고 투트랙으로서 이 부분 하나 체크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소비주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을 채워놨는데 기술주 올라올 때 차라리 이쪽을 팔아가지고 기술주 올라올 때 이쪽을 팔아서 차라리 지금 빠지고 있는 차이나 리오프닝이나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월달, 2월달까지. 그리고 3월 정도 되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프리어닝 시즌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그때 기술주 성장주 이런 부분이 낙폭을 얼마나 줄이는지 적자가 나더라도 올해 분위기가 어떤지 이 성적표를 어느 정도 먼저 좀 체크를 하고요. 프리어닝 시즌에 먼저 프리뷰 나오니까 체크를 하고 그때 위에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최악을 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럼 가장 안 좋을 때 사가지고 2분기 이후부터는 V자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후에 사서 높여가면 되는 거죠. 그때 이후에 팔아가면서 어느 정도 챙길 거 챙겨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1, 2월달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건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지금 확산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금 피크를 치고 나서 중국이 발표도 안 하죠. 그리고 찬바람이 꺾일 때쯤 이런 부분도 좀 꺾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나서 한두 달 후에는 어느 정도 정점 치고 내려가는 부분이고 중국도 지금 전략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집단 감염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하면서. 그리고 1월 8일 완전히 개방 이런 부분 나타나면서 차이나 관련되어서 우려감은 있지만 방해성이 맞고요. 그리고 우려감이 있을 때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할 때요. 제가 체크를 하는 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플랫폼으로서 중국에 구작 수출할 수 있는 쪽. 그리고 하이브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 그리고 뭐 제주항공을 비롯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쪽. 이런 쪽을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화장품보다는. 그쵸?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서 이제 작년에 판가 올려놨던 스프레드 벌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중국 쪽, 뭐 오리온이라든지 삼양식품, 농심이라든지 이런 쪽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개성이 되고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그 유통 플랫폼 관련해서 식음료는 아니죠. 약간은 결론이 다르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오히려 1, 2월 달은 사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12월 달에 대응해놨기 때문에 기술주 올라올 때는 기술주를 팔고 지금 우리가 미리 사놨었던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추세선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한 타이밍 보고 전달 드려보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시장은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런 부분으로 조정, 외인의 수급과 함께 이런 경기 민감주, 건설 등 은행 올라오니까 또 건설 올라오고 순환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작년 10월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올려주신 종목들 바로 좀 답변을 드려보면요. 로봇 비중 줄이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이 로보틱스 올라올 때 비중 축소 관점, 이마트 비중 업 전략. 오늘 이마트가 왜 이렇게 빠질까요? 3.3% 빠지죠. 이마트 투자 매력 감소. IBK 쪽에서 이와 관련된 이런 뉴스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쪽은 지금 보시면요. 스타벅스 영업 실적 부진, 온라인 사업부, 적자폭 감소, 당초 예상치 하회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적 추정치 하회 이런 부분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물가 상승, 경기 둔화, 구매력 감소 이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리포트와 함께 이렇게 하락하는 거고 한 2주 전에는 보면 전 사업부 실적 개선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마트에 대해서 좋은 얘기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는 비중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마트도 보시면요. 추세선 하회할 때 이때 좀 보면 돼요. 오늘 하루 빠졌다고 바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이마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향후에 새벽 배송 이런 부분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이마트 좀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들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런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좋아하거든요. 전국 물류센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할인점 쪽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 같이 보는 거죠. (4분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둔화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리바운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 유통구조 개선 통해서 실적 올라오는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년 이후에 19, 20, 21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 나왔고 작년 실적 개선 그리고 4분기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털어내고 또 올해 올라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주가 측면에서는 우려감 반영해서 그동안에 빠졌었던 거 최근에 지금 일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완전히 역배열 구간에서 돌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 가지고 추적을 해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마트. 그렇기 때문에 늘려나갈 수 있는데요. 좀 기다렸다가 좀 추세는 깨지는 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늘리는 거 위주로 좀 점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이런 에스테틱 쪽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문호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몇 개월 후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최근에 K-팝이나 K-드라마가 글로벌하게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K-팝이나 K-드라마에서 우리 한국 셀럽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K-뷰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용 목적의 우리나라 관광이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에스테틱 의료기기 쪽의 수출 이런 부분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을 체크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저는 최근에 비올이나 이런 쪽은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클래시스나 이런 쪽은 일부 좀 빠지고는 있지만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2015년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 마스크팩이라든지 화장품 사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쪽도요. 에스테틱 쪽은 최근에 뭐 K-팝이나 그리고 K-드라마나 이런 쪽이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면서 당연히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가지고 있는 쪽, 실적, 숫자 찍히는 쪽.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안 좋았었던 뭐 메디톡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뭐 이러한 친구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업, 제이시스 메디컬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조정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올라오죠. 일단 초병 코 걸어놓고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 가능합니다. 자, 행님,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관련 아비코 심텍 서서히 추매, 신규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는 이미 늦었고요. 아비코는 우리 미리 줄 서 있죠. 근데 최근 이쪽이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기술주 조정이 작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워낙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이미 작년 뭐 하반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1월 10일 일정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나올 것이다. 작년 뭐 12월, 11월, 내년 1월 출시, 11월 달에도 1월 10일 특정지어서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하면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뉴스 나오고 또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또 어떤 식으로 반응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는 본격 양산은요. 2분기 빠르면 2분기 5월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반기. 2분기 또는 하반기. 빠르면 5월달 아니면 하반기. 그러면서 DDR5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세서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 늦췄지만 이제 이런 쪽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런 DDR4부터 뭐 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하락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 효과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기 침체 둔화 때문에 서버, 플랫폼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죠. 그것 때문에 원래 작년에 나오려고 했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든 수요적인 부분이든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올해 이제 나오는 거고 오늘이죠. 그리고 실제 판매 뭐 지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파이어 레피즈 때문에 지금 뭐 심텍이라든지 아비코 전자 산다 오히려 미리 사놓은 분들이 오히려 이 이벤트 시장 반응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뭐 추매 여부 고민하는 건 가능한데 반드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바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주가 강한 거는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 그리고 1월 3일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은행들 수익성 개선이 될 수 있다. LTV 규제 하나 이런 것들도 나왔죠. 그래서 이쪽이 올라오면서 이제 건설주도 같이 올라오고 은행주 같이 올라오는데 은행주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외인과 기관 패시브 자금 치고받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PBR 보고 투자하는 쪽이고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그 중에서 은행주, 보험주 이런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고 싶고요. 증권주도 확실하게 이제 증시 바닥을 찍었다 하는 부분이 나오면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바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차이나 리오프닝 이런 쪽이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가는 형태로 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이런 쪽은 저가 매수세 이런 부분은 일단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국내 이런 그 건설 쪽의 익스포저가 적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해외 쪽 잘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을 1차적으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최근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길게 바라보면서 이쪽은 계속 사서 모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를 지금 외인을 쓰고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올라올 때 같이 산다? 뭐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오르락 내리락 그 리듬 맞추는 게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려준 질문들까지 쭉 답변을 드려보았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자 잘 대응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기쁨을 줬고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부분 기술적 올라올 때 정리 그리고 차이나 리오프닝 조정 나올 때 모아가는 형태로 계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